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의회가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참석자들이 표결이 실시된 줄도 모르는 등 날치기로 진행돼 거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플러싱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마사지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는 플러싱 48에비뉴 근처 162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9일 브롱스에 위치한 한 델리 가게 점원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일 오후 브롱스 웨이크필드에 위치한 2층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물로 번져 화재가 시작된 가정집은 물론 그 옆 4개 건물까지 태웠습니다. 포론일 총격 동영상이 지난 5일 공개된 가운데 전날 오후 도심에서는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뉴욕시 대표적인 명물인 브루클린 브릿지의 개보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의회가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참석자들이 표결이 실시된 줄도 모르는 등 날치기로 진행이 돼 거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까지 바꿔가며 진행된 8일 특별회의 현장, 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날 타운의회는 특별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표결을 실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기회의가 아닌 특별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조례안에 회의에 참석한 한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집만 더 짓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결정 다 해놓고 결국은 우리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팔박의 문제가 이 파킹장입니다. 파킹장 문제 있고 지금 학교가 지금 포화 상태인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주차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동차 이제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환경이 아주 미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인들은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의 반대 이유로 펠팍의 현재 인구 과밀 상황을 설명하며 조례안 통과가 가져올 지나친 인구 과밀을 염려했습니다. 또 이날 한인의회에 참석한 다른 주민 역시 이 조례안에 반대하며 공립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타운의회는 한인들이 날치기식 조례안 통과라며 반발하자 충분히 공지했던 특별회의였음을 강조하며 이 같은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종철 부시장은 한인의 편에 서기보단 의회 쪽에 기울어 한인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분들이 자꾸 참여하려면 좀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정확하게 와서 좋은 건 좋은 거다,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한인들이 다수로 밀집한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대한 의회의 이런 결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결정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습 통과가 됐을까요? 날치기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그 배경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8일 특별회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그 펠팍 토지 변경 조례안 기습 통과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속수무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5시 그때 딱 되면서 들어와서 의원들이 앉고 시장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가했던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의원들이 제대로 왔는지 이렇게 출석을 부르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법안이 오자마자 통과를 시키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막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끝날 때까지 거기 참가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늦게 온 분들도 있고 하지만 딱 5시에 그 법안을 그냥 표결 처리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타운 정부가 모든 행정을 시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문제들이 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굳이 표결로
해서 빨리 통과시킬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참가한 많은 부분들이 이 조닝 변경안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도 미리 어디다 내놓은 적이 없고 그냥 조닝을 변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닝을 변경하면 우리 커뮤니티에 오버 디벨롭된 것들을 막을 수 있고 하는데 결국은 오버 디벨롭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지역에 3층짜리 이상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게끔 하겠다. 근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타운 정부가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민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정말 이 팰리세이드 파크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참가한 한인들이 이 타운 정부나 타운 의회의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야말로 이 지자체 정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실제 그 내용이 좋은 법안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는데 지난 처음에 그 조례안을 입법 예견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미팅 때 이제 그 청문회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트하는 거다. 그게 타운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타운 정부가 법으로만 모든 걸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해결을 해도 되는데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지 않은 선에서 막 우리에게 통과시키는 걸 봤을 때 그 전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다시 말해 한인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한 무효 서명 운동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은 있는지요? 예,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 한인들만 아니고 그날 참가했던 대부분의 오랫동안 미국에 몇 대째 살았던 그야말로 펠팍의 그 토박이 주민들도 많이 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부분 반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발의안으로 이번에 뭐 11월 선거 때 이거를 넣어갖고 몇 명 이상이 이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발의안을 넣게 되는데 그 발의안으로 반대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타운 정부나 의회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그분들이 그 전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부정부패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상황을 볼 때 주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계획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뭐 나와서 몇 번 소리 지르고 말고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였습니다. 플러싱에서 불법 영업 중이었던 마사지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는 플러싱 48 에비뉴 근처 162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뉴욕시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업소가 불법 마사지 업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폐업 조치됐습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은 이런 불법 마사지 업소는 지역사회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원 의원은 불법 마사지 업소를 퇴출에 그치지 않고 그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과 뉴욕시경은 의심스러운 장소가 있을 경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9일 브롱스에 위치한 델리 가게 점원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전 1시경 브롱스 베드포드 파크에 위치한 한 델리 가게에서
이 가게 점원과 용의자 사이에 소동이 벌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동이 나자 경찰이 출동했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인 이 남성이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남성이 경찰이 허리에 차고 있던 총을 뺏어 들었고 점원을 겨눴습니다. 49살인 이 남성 정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점원에게 총을 겨눈 용의자 역시 경찰이 쏜 총에 2발의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오후 브롱스 웨이크필드에 위치한 2층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물로 번져 화재가 시작된 가정집은 물론 그 옆 4개의 건물까지 태웠습니다. 이번 화재로 3명의 소방 인력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화재가 2층 가정집 뒤쪽 현관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차량 절도 용의자인 18살 폴 오닐에게 최소 20발의 총탄을 발사하며 추격하다 결국 사살한 동영상이 지난 5일 공개된 가운데 전날 오후 도심에서는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는 인종을 불문한 수백 명이 모여 평화적인 가두 시위로 진행됐고 경찰은 무력 대응하지 않고 질서 있는 행진을 유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시카고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피해자들의 이름을 연호했고 다 같이 허공에 손을 들고 손을 들었으니 쏘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문화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오닐은 지난 28일 시카고 남부에서 도난 신고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 경찰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는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질주하다 총탄 세례를 받았고 맞은편에서 오는 순찰차와 충돌한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등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서식하는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8일 주 보건국이 판비치 카운티에서 지카 감염 환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자생 모기에 의한 감염 사례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보건국은 이 환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카에 감염됐는지를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 판비치 카운티에선 지카 전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뉴욕시의 대표적 명물인 브루클린 브리지의 개보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3년이 된 브루클린 브리지는 현재 매주 10,000명의 도보자와 하루 평균 3,500여 명의 자전거 탑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는 그간 관광객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비좁다는 의견이 잦았습니다. 자전거가 사람을 치고 가는 위험한 사고가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37만 달러를 들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 확장 등의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확장안에 대한 연구는 내년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30일 맨해튼 타임스퀘어 티켓 부스에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춤을 추고 경찰을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클릭 맥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은 결국 1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체포됐습니다. 맥클린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 중이며 화가로도 활동 중인 모델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오라클이 전 세계 상점과 호텔 수십만 곳에서 쓰이는 지급 결제 시스템인 마이크로스의 사이버 보안망이 해커들에 의해 뚫렸다고 밝혔습니다. 9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오라클은 마이크로스 고객들에게 암호를 바꾸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라클은 서한에서 긴급 결제 시스템 내 악성 코드의 위치를 찾아냈다며 모든 결제카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커들이 신용카드 데이터의 암호를 풀어 돈을 훔치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간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흑인이 백인의 현재 수준의 부를 갖기까지 228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기관인 CFED와 IPS가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인의 평균 가정 부는 65만 6천 달러로 30년 전보다 85%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흑인 가정은 27%밖에 늘지 않아 2013년에 6만 7천 달러였습니다. 클린턴이 TV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트럼프는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9일 MBC 뉴스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캠프는 지금까지 TV 광고에 총 5,2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는 TV 광고에 여태껏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노후 TV 광고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요원 출신의 공화당 인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낙선시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8일 공화당의 하원 수석 정책국장인 에번 맥멀리는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미국인들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지금이 바로 새로운 리더십이 나설 시기라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맥머리는 트럼프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자신의 출마가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적의 동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미군의 초소형 무인기 실전 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국 육군이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군사기술 시연회에서 PD-100 블렛 호넷이라는 초소형 드론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고 조만간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60년 넘게 해로하다 같은 날 20분 차이로 세상을 떠난 8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8일 CNN 방송에 따르면 헨리 드랭과 저넷 드랭은 지난달 31일 함께 지내던 요양원에서 20분 차이로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1953년 부부의 언을 맺은 이들은 6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이 부부를 위해 합동 장례식을 열 계획입니다. 손과 발을 잃은 영국의 등반가 제이미 앤드루가 지난 4일 해발 4,478m의 스위스 마테호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앤드루는 1999년 프랑스 알프스 산을 등반하다 동상에 걸려 손과 발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이번 마테호른 등정 준비를 위해 5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테러 여파로 프랑스와 이집트, 터키 등 관광대국이 인기를 잃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스페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집트는 수년간 이어진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올해 들어 관광객 수가 60% 줄었고 프랑스의 대표 휴양지인 니스는 트럭 테러가 발생한 이후 30%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 늘었습니다. 지난 6월 관광객 지출도 작년 동월보다 12.7%가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설탕세 도입의 장단점과 실효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종일 타오르는 태양에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내일부터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져 강한 볕은 수그러들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천둥, 번개 소식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칠 수 있어 출근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천둥, 번개 예측되며 저녁까지 구름 맑고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종일 강수 확률도 80%를 웃돌아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날 습도도 매우 높아 공기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8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11일인 목요일은 오전 내내 잔뜩 낀 구름이 오후에 곳에 따라 천둥, 번개로 발전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8도, 섭씨 26도가 되겠습니다. 12일인 금요일 역시 오후에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80도, 섭씨 26도가 되겠습니다. 13일인 토요일도 오후에 천둥, 번개 소식이 있으며 낮 최고 기온 화씨 93도, 섭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9도, 섭씨 2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계속되는 천둥, 번개 소식에 피해 없게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